It's easy, like, just have to smash it. No problem. No, you know, anything like that. This one. Huh? Knuckleball. Knuckleball top rack. Knuckleball top rack, please. Oh, no. You're almost behind it. Standing still. Yeah, more or less just stand still. It's easier when it's rolling. Your first one. Oh my. Hey, look. But it is different technique. Yes. Stop rolling. 훈련장에 손흥민은 가끔 선생님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곤 합니다. 서울 방문기에선 특히 스펜서가 훌륭한 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연마한 자신의 기술들을 당연한 듯 가르쳐주는 손흥민의 훈련장엔 왜 감동이 있을까요? 우선 손흥민의 슈팅 교실은 토트넘 훈련장에서 제법 익숙한 풍경입니다. 특히 인사이드로 강하고 정확하게 날리는 손흥민의 전매 특허 슛은 자타공인 PL의 아이콘 중 하나이고 그가 스펜서에게 전한 노하우의 베이스는 스매시였습니다. 작은 비밀 하나가 있다면 레버쿠젠 이전 손흥민의 슈팅 방식은 다른 선수들과 흡사하게 발 안쪽보다는 발등으로 때리고 휘어지는 각도보다 빨랫줄처럼 뿌려지는 구질을 보였습니다. 눈이 좋은 분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공이 발에 맞는 부분, 슈팅 마지막의 자세까지 지금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아가는 공의 구질도 지금보다 일직선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을 발등으로 때려버리던 손흥민이었고 해당 득점은 U17 월드컵에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화려한 주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대부분의 슈팅을 이른바 감차로 날리고 있고 발등보다 발 안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슈팅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결정적 계기는 다른 슈팅은 전부 막아내던 괴물 같던 골키퍼이자 절친한 친구 레노입니다. 레노 선수 때문에 감창을 얻다는 얘기 들었어요. 워낙 둘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쟤는 근데 진짜 웃기네. 저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I know what he is doing, and so as a goalkeeper, sometimes you have to read the situation, and I read the situation. 웃고 즐기는 훈련장이었지만 그 속에서 최강의 라이벌을 만난 손흥민에겐 그동안의 슈팅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U17 월드컵의 대포할 슈팅은 상대 골키퍼가 레노였다면 막혔을 가능성이 크고 성인 무대까지 살아남은 골키퍼들의 반사신경은 인간이 아닌 수준입니다. 넣고자 하는 자, 맞고자 하는 자의 하루하루는 결국 서로를 이기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팀을 부수는데 가장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Players, how did we go crazy in some place like this? He went crazy. He said after to me, "Come on, stop doing that." Hates it, to be honest. Yeah, he hates it. So yeah, he knows me really well. So he says stop shooting this in this corner. And some days he made an unbelievable save because he know me so well. Because he was a close friend of me. 같은 팀의 베프이자 라이벌이 서로 경쟁하다가 두 명 모두가 분데스리가의 스타들이 돼버린 만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손흥민 감차의 최대 비밀은 파워입니다. 보통 휘어지는 구질은 발등으로 차는 슈팅에 비해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의 감차는 다른 선수들의 발등 슈팅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골대 밖에서 안으로 휘어가는 구질을 빠르게 보내는 손흥민은 PL 무대에서 대부분의 슈팅을 해당 방식으로 차고 있고 U17 원더골 같은 슈팅은 오래도록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손흥민의 감차는 어떻게 보일까요? 임팩트 순간 공은 골대 밖으로 향했지만 빠른 속도로 감기기 시작합니다. PL에서 반사신경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비카리오는 다이빙도 시도하지 않고 들어가는 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지지만 마무리 동작은 과거와 큰 차이가 있고 발등이 하늘이 아니라 누워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손흥민 감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약발 슈팅인 부분입니다. 그에게 주발이 무엇인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왼발이 주발인 선수 가운데도 이보다 나은 슈팅을 보내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스타이다 역시 레버쿠젠 시절 절친인 브란트는
자신이 본 최고의 오른발과 왼발 모두로 손흥민을 꼽기도 했습니다. Heung-min Son, auch jemand, mit dem ich mich früher sehr gut verstanden habe. Mit Bernd Leno und Sonny war er so derjenige, der mich eigentlich so ein bisschen, ja, unter anderem als erster so ein bisschen akzeptiert hat als junger Spieler. Das ist ja manchmal ein bisschen schwer, in eine Profimannschaft reinzukommen. Ich habe sehr, sehr viele Stunden nach dem Training mit ihm verbracht zu schießen. Das ist, glaube ich, der Spieler, der für mich den besten Schuss hat, den ich je gesehen habe, mit links und rechts. Eine Technik, ein absoluter Oberwahnsinn. Schießt dementsprechend auch sehr, sehr viele Tore an England. 다시 한번 등장하는 손흥민의 정규훈련 후 스케줄입니다. 그는 언제나 팀 훈련이 끝나면 개인적인 슈팅 훈련으로 마무리하는 선수이고, 손흥민의 강차가 왜 뛰어난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오직 훈련입니다. 10대였던 브란트는 형 손흥민 레노가 남아서 훈련을 하면 당연히 옆을 지켰고, 자의 반타의 반으로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늦은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브란트가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된 이유라고 말하기엔 비약이 심하지만, 유소년 선수나 학생이나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축구를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슈팅 훈련에는 골키퍼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배들이 가득한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어떻게 훈련을 마무리했을까요? 준영이 형, 다 들어가자 형님. 어이. 과거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손흥민이 소속되는 팀의 모든 골키퍼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공격수들보다 골키퍼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퇴근하는 골키퍼를 붙잡을 넉살을 가지기 위해선 인간적으로 그들 모두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해당 영상의 인상적인 이유는 상당히 한국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던 골키퍼 군단에서 손흥민이 멈춰 세운 선수는 다음 날 출전하지 않는 서드 골키퍼 김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콜을 들은 골키퍼들은 모두가 웃으며 걸음을 멈춰섰고, 결국 주전 골키퍼 김진규와 세컨드 골키퍼 조현우까지 잔업에 동참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후배가 더 연습을 하고 싶다니 선배 3인방은 기꺼이 웃으며 동참하는 부분, 김진현에게 역할을 맡기고 돌아가도 되지만 옆에 서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한국적이라고 느껴졌고,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는 한국 대표팀의 단점도 분명 존재했지만 이런 장면에선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하는 진현이 형에게 다 들어가냐고 돌려말하는 공격수와 불려지지도 않은 골키퍼들 모두가 뒤돌아서는 장면은 적어도 프랑스 대표팀의 세션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 그는 흐르는 볼에 슈팅 훈련만큼이나 멈춰진 공, 즉 프리킥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전담 프리키커가 아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왼발 프리킥 훈련까지 진행합니다. 손흥민은 긴 현역 생활에서 왼발 프리킥은 단 한 번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위치에서도 동료에게 양보하는 선수이기에 당연히 왼발 프리킥은 전부 왼발 선수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실전에선 차지도 않을 왼발 프리킥을 평생 훈련하고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당연히 왼발 슈팅 훈련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멈춰진 공을 왼발로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고, 평생 주전이 아니라 후보 선수였다면 당연히 남아도는 체력으로 몇 시간의 훈련이 납득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언제나 혹사 이슈에 시달려온 풀타임 주전 선수입니다. 그저 축구에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앞서서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심지어 차지도 않을 왼발 프리킥마저 더 잘하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욕구가 앞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모든 분야의 베이스이고, 만족이란 단계는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경쟁심이 당연히 성장 욕구의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가 축구를 정말 즐기고 있다는 흔적은 동생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이나 대표팀이나 그에겐 영업 비밀 따위는 없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배운 기술이나 노하우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은 열쇠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재밌으니까 다 같이 누리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훈련한 왼발 프리킥 전부를 양보하는 모습, 선수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알려주는 모습은 분명 연결선상에 있고 누군가는 프리킥을 양보하는 손흥민이 싫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 선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평생 축구를 보며 자기가 프리킥을 차겠다고 나서는 선수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프리킥을 현역 내내 차는 선수도 있습니다. 특히 캡틴 원장 혹은 선배가 되면 어린 선수들의 요구는 당연한 듯 묵살하는 선수들도 봐왔습니다. 좋은 감독이라면 팀에서 가장 잘 차는 선수를 전담 키커로 기용하고 분란의 불씨를 없애며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손흥민의 왼발 프리킥을 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의 양보로 생긴 기회 혹은 감독에 의해 생긴 기회에 의해서 왼발로 프리킥을 준비하는 손흥민을 보고 싶습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그는 평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